이제 갑상선 때문인데, 이제 대학에서 되게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하잖아요. 절개냐 로봇이냐. 주로 쓰는 로봇이 XI라고 이제 여러 개를 뚫는, 그러니까 저희 내시경 수술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로봇 장비를 쓰는데, SP라 그래서 이제 구멍 하나로 뚫고 들어가는 로봇이 나온 뒤에 갑상선의 판도가 바뀌었어요. 손바닥 하나 정도 넓이 되는 공간을 만들어서 그 좁은 부위에서 수술을 하다 보니까 SP라는 저 단공법 로봇이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구멍 하나에서 카메라를 포함해서 4개의 로봇 팔이 나오잖아요. 기존의 로봇 장비는 내시경 장비처럼 이렇게 손목만 움직이는 정도거든요. 저 새로 나온 로봇 장비는 카메라나 다른 나머지 팔이 목도 움직이지만 팔꿈치도 움직이는, 뱀처럼 움직이는 작동 원리가 있기 때문에 좁은 공간 수술하는 갑상선에는 특화되어 있고, 또 뭐 골반 수술에도 특화되어 있고, 이렇게 알려져서 갑상선에 접목을 시키고자 도입을 했고, 물론 아주 고가지만 29억인가 할 텐데 갑상선의 트렌드가 완전히 바뀔 거예요. 이미 다 바뀌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저 SP라는 구멍 하나 뚫고 하는 로봇 수술을 아마 5군데, 저희 포함해서 5군데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점점점 보급화되면 여러 개 뚫는 로봇 수술 자체가 이제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발빠르게 도입을 해서 환자들한테 지금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로봇 조종하고 있잖아요. 이 콘솔에서. 로봇이 자동으로 수술하는 시대는 아직 안 왔고요. 그럼 아마 외과 의사가 밥줄이 끊기겠지만, 그 로봇을 원격으로, 제가 직접 조절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원격으로. 사실 이 로봇 장비가 나온 이유가 전쟁 때문에 나왔어요. 전쟁 때문에. 전쟁터에 파병 나가 있는 미군이 있는데 수술해줄 의료 인력은 없는데, 본토에 있는 의사가 로봇 장비를 이용해서 원격으로 야전병원에서 수술해준다는 개념으로 대륙간 수술이 가능하게. 근데 이제 해보니까 전파방해 같은 게 있으니까 자꾸 끊기니까 점점 범위가 줄어서, 사실은 환자랑 근거리에 있지만 원격의 진행 방식이죠. 그리고 아직은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수술하다 어떤 변이가 생겨서 환자한테 빨리 주치의가 옆에 가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될 때 이 정도 거리가 있어야지 빨리 즉각적으로 대응이 되니까. 이게 다빈치가 또 3D로 보여요. 제가 이 안에 들어가서 수술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혈기구가 상당히 세밀해요. 요즘은 좀 건방진 얘기로 무출혈 수술이다. 거의 나 봐야 껌종이만한 가재 한 장 두 장 쓸까 말까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부갑상선 보존인데, 얘는 부갑상선 보존이 좀 수월한 게 ICG라는 약물을 주고 부갑상선을 찾으면 녹색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또 장점이 있죠. 부갑상선도 장기니까 혈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혈관으로 지나가는 조영제를 줘서 그 혈류가 유지되는 장기를 찾으면, 부갑상선이 있을 만한 구역에는 임파선 말고는 혈류가 통하는 건 부갑상선밖에 없으니까 추정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제시해 주는 거죠, 이 장비가. 그게 이제 접근법의 차이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면, 고스타라는 겨드랑이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내시경이나 다른 로봇으로 하면은 견인기를 들어 올려야 돼요. 쇠로 된 거를 구멍에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근육을 들어 올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로봇을 쓰면서 에어로 근육을 들어 올리니까 통증이 별로 없어요. 환자들이 불편해하는 게 확실히 줄었고, 의사 입장에서는 사실 혼자 수술하는 거나 마찬가지, 물론 저기 보조자들이 수술장이 있지만 저의 역할이 더 많아진 거거든요. 내시경 수술은 아무래도 협조하는 어시스턴트들이 들어야 되는데, 로봇은 혼자서 수술하다가 카메라를 닦거나 기구를 새로 집어넣어 주거나 이럴 때만 이제 수술팀이 도와주면 돼서 그냥 솔로 수술의 개념이라서 하는데 편해요. 물론 단점도 있지만, 단점은 목을 구부리고 있으니까 목이 아파요. 어쩔 수 없죠 뭐. 결국 이제 우리가 그걸 학습 곡선 런닝커브라는 표현을 쓰는데, 얼마나 서전이 이 장비를 내 손처럼 잘 쓰느냐에 따라 달려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약간 20분 정도 차이 나나 거의 비슷하게 가지 않겠나 싶은데요. 결과적으로는 내부에서 박리하는 면적의 차이인데, 고스타 같은 경우에는 박리하는 면적 자체가 넓지 않기 때문에 바바에 비해서는, 어젠가 어떤 분이 예전에 바바 수술 받고 반대편에 또 혹이 생겨가지고 제가 이걸 했는데 요번에는 안 아파요 그러시더라고요. 박리하는 면적의 차이 같고요. 구멍 개수도 물론 영향이 있지만 로봇이 나오고 나서는 박리하는 범위가 줄었죠. 왜냐하면 작은 카메라가 직접 들어가니까, 기구까지 포함해서 동시다발로 들어가니까 박리 면적이 좀 줄긴 줄었어요. 덜 아파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아무리 좋은 로봇이라도 내시경 수술이 커버할 수 있는 초기 암이고 그냥 반절제만 하는 거면 내시경 하시면 돼요. 가슴으로 들어가는 바바 수술이나 겨드랑이나 구강 이 셋 중에 골라서 하면 되는데 임파선 전이가 있는 진행된 경우, 그 다음에 전절제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 로봇이 낫죠. 그래서 선별적으로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인데 환자분이 원하신다, 미용적인 이유 때문에 나는 여러 개 구멍 내는 것보다는 하나의 상처가 낫겠다를 원하시면 로봇을 해드린 거죠. 근데 대전제는 초기 옆절제 하시는 분은 내시경도 충분해요. 진행된 경우, 전절제 하거나 옆쪽에 임파선 박리를 아주 공격적으로 해야 될 때, 광범위하게 해야 될 때는 로봇이 훨씬 낫죠. 카메라가 360도로 다 커버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경남 아래쪽에서 오신 분인데, 젊은 분인데 임파선 전이가 너무 심해서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에서도 절개를 크게 해야 된다. 근데 이분이 뭐 장가도 안 간 나이고 어떻게 알아갖고 이제 치료받으신 분 소개로 저한테 오셨는데, 요 고스타법 전절제 경부 임파선 박리술까지 하는 최고 등급의 수술을 그냥 구멍 하나로 잘 끝내서 굉장히 만족하고 가셨던 경우가 있죠. 암 치료 본연의 목적에 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늘 얘기하지만, 그래도 환자 입장에서는 사회활동하는 입장으로 볼 때 흉터가 중요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리고 이제 기능적으로 수술 끝나고 바로 말소리 나오니까, 일단은 미국 거거든요. 이 다빈치라는 장비가, 전 세계 로봇 장비가 여러 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단일공을 구현한 장비는 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독점이란 얘기거든요. 너무 비싸요. 비싸면 그 부담은 환자한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개발에 대한 염원도 있지만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요. 그 실비가 되니까 더 해볼래요 이런 사람도 있지만, 아닌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비용 나가는 거에 한 절반 수준이었으면 좋겠다. 그거 하고, 이제 추가로 얘기를 하면 인체공학적이지 않아요 이 장비는. 의사한테 이렇게 뻣뻣하게 서갖고 앉아갖고 이렇게 하니까 목이 몹시 아프고, 한국 사람들이 손재주도 좋지만 신장비에 대한 도입이 제일 빠른 나라잖아요 한국이. 아주 많은 케이스가 또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한국 의사들의 경험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이 와갖고 이제 저희 병원 수술 보러 왔는데, 우리나라 의사들이 또 얼마나 열심히 수술합니까. SP 수술 능력은 아마 세계 탑일 겁니다. 근데 갑상선은 세계 탑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안 할 거예요. 음성 클리닉이라고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신경 손상이 없어도 목소리를 조화롭게 낼 수 있게 만드는 근육들을 그래도 벌리고 수술하니까 음성 돌아오는데 시간도 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하이톤, 내가 노래 부르고 이럴 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음성 클리닉도 운영하고 있고, 저희는 뭐 수술만 하는 게 아니라 항진증, 저하증 치료부터 고주파 같은 것도 하고 있고, 뭐 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접근법, 저희는 또 절개도 해요. 절개도 하는데 미세절개라 그래서 뭐 요즘 뭐 미세절개 특화돼서 하시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3cm만 째면, 갑상선이 아주 커진 경우가 아니라면 3cm 정도 절개선이면 수술 다 합니다. 근데 이제 잘 보이지 않는 시야를 제공해서 흉터를 내면서까지 이렇게 좋은 시야를 못 만드는 수술인데, 그거 하나로만 환자를 다 케어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내시경이나 로봇까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거고요. 제가 또 내시경 수술 우리나라 초기 멤버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든 째지 않는, 카메라가 들어가서 좋은 시야를 보여주는 베이스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절개는 잘 초이스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직도 째는 시대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제는 갑상선만큼은 대단히 큰 수술을 하지 않는 이상은 목을 째는 수술은 이제 갑상선에서는 끝나지 않았을까. 존슨앤존슨이라는 회사가 복강경 관련 수술 장비의 세계 탑 회사잖아요. 거기서 복강경 수술 테크닉에 대해서 다른 병원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줄 수 있는 수준의 병원들을 이렇게 선정을 해줘요. 그거를 한국에서 저희가 제일 처음 받았어요. 요번에 마스터 셰프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외과계에서는 마스터 개념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쪽에서 좋게 봐준 것 같아요. 고난이도 수술을 좀 하니까. 40대 남자분, 왼쪽에 1cm 좀 넘는 유두암으로 피막 침범 있고 주변 조직 침윤이 있어서 오늘 고스타라고 이제 겨드랑이로 들어가는 SP 로봇으로 수술 잘 끝났습니다.